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송파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부터 복도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분주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1405호에 사는 민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7시 30분에 현관문을 나섰죠. 37살의 평범한 직장인 민수는 중견건설회사에서 대리로 일하며 매일같이 출퇴근 전쟁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같은 사무실 책상에 앉는 살. 결혼한 지 어느덧 7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지연을 만났을 때의 설렘은 이제 희미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이었고 사랑하는 아들 하준이가 있었으니까요. 민수가 출근하고 나면 집안은 지연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34살의 지연은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아왔죠. 아침 8시가 되면 6살 된 아들 하준이를 깨워 유치원에 보낼 준비를 시작했어요.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가방 챙기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준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운 후 돌아오는 길은 늘 조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날도 많았죠. 지연은 가끔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무료해졌을까? 남편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돌아와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들곤 했어요. 지연이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민수의 대답은 대부분 짧고 무성의했습니다. 주말에도 민수는 회사 일로 나가는 날이 많았죠. 남은 시간에는 피곤하다며 집에서 쉬기만 했어요. 지연은 이런 생활이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결혼 7년 차면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권태기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허전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며 자신만의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았고 남편에게서도 예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수와 지연의 일상은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평범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그 균열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하준이가 유치원에서 가정통신문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열리는 체육대회 안내문이었죠. 지연은 민수에게 그날 함께 가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그 주말이라 출근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지연은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민수는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사로 향했죠. 지연은 혼자 하준이를 데리고 체육대회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실 이런 일도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준이의 입학식도 첫 발표회도 민수는 함께하지 못했었죠. 체육대회 전날 밤 지연은 하준이의 운동복을 준비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오는데 우리 하준이는 또 엄마만 오는 걸 보고 속상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민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그 감정을 털어냈습니다.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건데.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유치원 운동장에는 3355 모인 학부모들로 북적였죠. 지연은 하준이의 손을 잡고 운동장 한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 부부가 함께 온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은 왠지 모르게 혼자라는 사실이 외롭게 느껴졌죠. 체육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치원 원장 선생님의 개회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입장했어요.
하준이는 파란색 모자를 쓰고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으로 들어왔죠. 지연은 아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응원했습니다. 하준이도 엄마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달리기 경주였습니다. 하준이는 같은 반 친구 유나와 같은 조에 배정되었어요. 지연은 카메라를 들고 트랙 옆으로 다가갔죠. 그때 옆에서 누군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남자는 유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연과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서 아이들을 응원하게 되었죠. 출발 신호가 울리고 아이들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준이와 유나는 열심히 달렸지만 결과는 중간 정도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올 때 지연과 그 남자는 거의 동시에 앞으로 나가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지연은 순간 깜짝 놀라 손을 움츠렸죠. 남자도 어색하게 웃으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유나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이름은 정호였어요. 지연도 하준이 엄마라고 답했습니다. 정호는 아이들이 같은 반이라며 반갑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호도 혼자 왔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친정일로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혼자 참석했다고 했죠. 지연도 남편이 회사 일로 못 왔다고 말했어요. 비슷한 처지라는 게 묘한 동질감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지켜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음 프로그램은 학부모 참여 게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마이크로 학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했죠. 하준이가 엄마를 향해 같이 하자며 손을 잡아 끌었어요. 지연은 어쩔 수 없이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나도 아빠인 정호를 끌고 나왔어요. 게임은 2인 삼각 달리기였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한 팀이 되어 함께 뛰는 거였죠.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제안을 했어요. 같은 반 친구들끼리 팀을 만들어 함께 뛰면 어떻겠냐는 거였습니다. 하준이와 유나는 좋다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결국 지연과 정호는 아이들 양쪽에서 함께 뛰게 되었습니다. 출발선에 서서 준비하는 동안 지연은 정호와 가까이 서 있어야 했죠. 정호의 팔이 지연의 어깨에 스치는 느낌이 이상하게 의식되었어요. 정호도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렸고 네 사람은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균형을 잃을 뻔했을 때 정호가 재빠르게 지연의 팔을 잡아줬어요. 그 순간 지연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온기였죠. 민수는 언제부터인가 지연의 손조차 잡지 않았으니까요. 결승선을 통과하고 네 사람은 모두 웃으며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지연과 정호는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죠. 그 시선이 조금 길게 머물렀습니다. 지연은 당황스러워 시선을 돌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학부모들은 각자 준비한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지연은 하준이와 함께 돗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유나가 달려와서 함께 먹자고 했어요. 뒤따라 정호도 다가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사람이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정호는 김밥과 과일을 준비해 왔더군요. 지연도 샌드위치와 주스를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친해져서 함께 뛰어놀았죠. 지연과 정호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또 대화를 이어갔어요. 정호는 건축 설계 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오후 프로그램까지 끝나고 체육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참가 메달을 받고 기뻐했어요. 운동장을 빠져나가는 길에 정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단체 사진을 찍었으니 나중에 공유하면 좋겠다고 했죠. 지연은 괜찮다고 답했어요. 정호가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사진을 보내드리겠다면서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두 사람은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렇게 체육대회는 끝이 났어요. 하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의 머릿속엔 정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연은 하준이를 씻기고 재운 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오늘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죠. 정우와 함께 뛰었던 순간. 그가 자신의 팔을 잡아줬던 그 느낌, 오랜만에 느껴본 설렘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스스로를 타일렀죠. 그저 아이들 때문에 만난 학부모일 뿐이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들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정우가 사진을 보낼까 싶어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민수는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피곤하다는 한마디만 남겼죠. 지연은 체육대회 이야기를 꺼내려다 그만뒀어요. 어차피 관심도 없을 게 뻔했으니까요. 민수는 씻지도 않고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연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호였어요. 어제 체육대회 사진을 보내드린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전송했죠. 지연은 사진을 하나씩 넘겨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준이가 신나게 뛰는 모습, 함께 2인 삼각을 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이 고맙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호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하준이가 정말 씩씩하더라며 칭찬했죠. 지연도 유나가 귀엽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이들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며칠 동안 두 사람의 메시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엔 육아에 관한 이야기였죠. 어떤 유치원 프로그램이 좋은지, 아이들 간식은 뭘 주는지,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대화의 주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집에 와도 아내는 자기 일로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다고 했죠. 지연은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남편은 늘 피곤해하며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털어놨어요. 그 대화를 시작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외롭다고 했어요. 아내와는 요즘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했죠. 그저 아이 키우는 동료 같은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지연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전업주부로 살면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은 자신을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아이 엄마로만 본다고 했죠. 언제부터인가 둘 사이에 사랑이 아닌 의무만 남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호는 지연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된 것 같았죠.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하준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지연은 정호의 메시지를 기다렸어요. 어느 날 정호가 제안했습니다. 시간 되면 커피라도 한잔하면 어떻겠냐고 했죠. 그냥 이야기나 나누자고 했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커피 한잔 하는 건데 뭐가 문제겠냐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지연은 좋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유치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약속을 잡고 나니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동시에 약간의 죄책감도 들었죠. 하지만 지연은 그 죄책감을 외면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냥 아이 학부모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걸, 자신이 정호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화요일이 다가올수록 지연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썼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했죠.
하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정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지연을 기다리고 있었죠. 지연을 보자 정우가 일어나 손을 흔들었어요. 지연도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메시지로 대화할 때와는 달랐죠. 하지만 곧 두 사람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이야기, 일상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고민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시선이 자주 마주쳤습니다. 정우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도 그걸 느꼈죠. 자신도 같은 눈빛으로 정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카페에서의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메시지는 이제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하루 일상을 공유하고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죠. 지연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정우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카페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지난번과 달랐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은 평범하게 나눴지만 시선은 자꾸 서로에게 머물렀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지연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어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느낄 수 없는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죠.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어요. 그날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5월의 따뜻한 햇살 아래 나란히 걷는 게 자연스러웠죠.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정호의 손이 지연의 손 가까이 다가왔어요. 지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호가 조심스럽게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떨림이었죠. 민수는 언제부터인가 지연의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정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지연의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고 서로에게서 위로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정우가 제안했습니다. 점심이나 함께하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서울 근교에 괜찮은 레스토랑을 알고 있다고 했죠.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이미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날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치원 학부모들과 점심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민수는 그러냐며 무심하게 답했죠. 지연은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지만 곧 그 감정을 묻어버렸습니다. 약속 당일 지연은 평소보다 한껏 차려입었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향수도 뿌렸어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죠.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자신을 느꼈습니다. 하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정우가 정해준 장소로 향했어요. 정우는 차를 몰고 왔습니다. 지연이 차에 타자 정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예쁘다고 했죠. 지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레스토랑은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좋은 장소였죠.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어요. 와인도 한 잔씩 마셨습니다.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웃음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정우가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연은 승낙했어요. 두 사람은 강변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렸죠. 차창 밖으로 한강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정우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어요.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말은 점점 줄어들었고 침묵이 길어졌어요. 정우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도 정우를 마주봤죠.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정우가 지연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키스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외로움과 욕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지연의 머릿속에서는 이게 잘못됐다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몸은 반응하고 있었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처에 조용히 이야기할 곳으로 갈까? 지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선을 넘은 것 같았죠. 정우는 차를 몰아 근처 모텔로 향했어요.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지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우도 따라 내렸죠.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교류를 넘어선 거였죠. 모텔을 나올 때 지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들었어요. 자신이 여전히 한 사람의 여자라는 걸 느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눈치챌까 걱정됐죠.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민수는 아직 회사에 있었고 하준이는 유치원에 있었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샤워를 했어요. 그날 이후 지연과 정호의 만남은 더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났죠. 하준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자연스럽게 정호와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만날 장소도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먼 곳의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찾았지만 이제는 정기적으로 같은 모텔을 이용했죠. 지연은 남편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유치원 학부모 모임이 있다고 했고 친구를 만난다고 했어요. 백화점에 쇼핑 간다는 핑계도 자주 댔죠. 민수는 의심 없이 그러냐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밖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았어요. 정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미팅이 있다고 아내에게 말했죠. 현장 답사를 간다는 거짓말도 자주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거짓말을 정당화해줬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고, 배우자들이 먼저 우리를 외롭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어느 날 두 사람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펜션을 찾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머물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 풍경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죠. 정우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지연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정우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서는 그저 아이 엄마이고 가사를 하는 사람일 뿐이었죠. 하지만 정우 앞에서는 한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욕망을 느끼고 사랑받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불안감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하준이를 유치원에 데리러 갔을 때였어요. 같은 반 학부모 중 한 명이 지연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혹시 들킨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했어요. 며칠 후 유치원 단체 채팅방에서 한 학부모가 애매한 말을 했습니다. 요즘 유치원 근처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였어요. 다들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지연은 그 메시지를 보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혹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닐까? 지연은 정호에게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정호도 최근 아내가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다고 말했죠. 하지만 두 사람은 만남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요. 오히려 들킬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두 사람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만났어요. 어느 날은 유치원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카페에서 만나기도 했죠. 정호가 지연의 허리를 감싸는 모습을 누군가 봤을지도 모릅니다. 지연의 일상은 완전히 이중적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정우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준비하고 하준이를 돌보고 민수가 퇴근하면 아무렇지 않게 맞이했죠.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민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낮 동안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퇴근하면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죠. 지연이 말을 걸어도 대충 듣는 척만 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남편을 보며 죄책감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지연의 휴대폰에 정호의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만날 수 있냐는 내용이었죠. 지연은 재빨리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관심도 없다는 듯 텔레비전만 봤어요. 일요일 지연은 친구를 만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민수는 그러냐며 고개만 끄덕였죠. 지연은 하준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집을 나섰어요. 정호와는 서울 외곽의 한 모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오후 내내 함께 있었습니다. 모텔 방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죠.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지연은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결정을 말하는 건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정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해봤다고 했죠. 지연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지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일탈이라고 생각했는데. 정호는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연은 대답을 피했죠. 아직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회사에서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겨 집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려고 했죠. 6시쯤 집에 도착했는데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하준이도 지연도 보이지 않았어요. 민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지연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어요. 하준이는 유치원에서 5시에 하원하는데 집에 아무도 없다니 민수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지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죠. 민수는 유치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하준이는 오후 5시에 정상적으로 하원했다고 했어요. 민수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어디로 간 걸까? 문득 핸드폰 위치 공유 앱이 생각났어요. 예전에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가족끼리 위치를 공유하자고. 지연이 먼저 제안했었죠. 민수는 앱을 열어 지연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지연의 위치는 서울 외곽의 낯선 곳에 찍혀 있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한적한 지역이었어요. 민수는 그곳이 어딘지 검색해봤죠. 주변에는 모텔과 작은 음식점들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수는 계속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지연의 위치는 1시간 넘게 같은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오후 2시부터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죠. 민수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이는 5시에 하원했는데 그 전부터 지연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7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하준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죠. 지연은 민수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물었어요. 민수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고. 지연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어요. 친구 만나고 왔다고 했죠. 하준이는 친구 엄마가 잠깐 봐줬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커져갔어요. 저녁을 먹는 내내 민수는 지연을 관찰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화장이 조금 번져 있었고 옷매무새도 평소와 달랐죠. 무엇보다 시선을 자꾸 피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마쳤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하준이를 재우고 침실로 들어왔어요.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연도 조용히 누웠습니다.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떠올랐죠. 새벽 2시쯤 민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지연의 가방을 찾았어요. 가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죠. 다행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메시지 앱을 열었어요. 메시지 목록을 내리다가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호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민수는 그 대화방을 클릭했죠. 화면에 나타난 대화 내용을 보고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오늘도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좋아요. 그런 내용들이 가득했죠. 민수는 위로 스크롤을 올려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대화에는 만날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오후 2시 예전에 갔던 그곳에서 보자는 내용이었죠.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자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지연과 모르는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민수는 휴대폰을 꽉 쥐었죠.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어요. 민수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결혼 7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맞나? 민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당장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죠.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지연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지연도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주고 민수를 배웅했죠.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민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에 민수는 사설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죠. 며칠간 아내의 동선을 추적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사설탐정은 일주일 동안 지연을 미행했습니다. 민수에게 보내온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거의 매일 정호를 만나고 있었죠. 카페에서 손을 잡고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두 사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보고서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민수는 감정을 억눌렀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위치 기록과 메시지 그리고 탐정이 찍은 사진들까지 있으니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위자료와 양육권 모두 민수에게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즉시 이혼 소송 준비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민수는 바로 지연을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죠. 민수는 정호의 신상 정보를 알아냈어요. 탐정을 통해 정호가 다니는 회사와 집 주소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정호의 아내 연락처도 찾아냈죠. 어느 날 오후 민수는 정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냐며 경계하던 정호의 아내는 민수의 말을 듣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남편과 자신의 아내가 불륜 관계라고 증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호의 아내는 믿을 수 없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동요가 묻어났어요. 민수는 이메일로 증거 사진들을 보내겠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민수는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과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1시간 후 정호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울음으로 젖어 있었어요.
사진을 봤다고 했죠. 남편을 추궁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함께 대응하자고 제안했어요. 두 사람은 며칠 후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호의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정호가 퇴근하자마자 사진들을 들이밀었어요. 정호는 할 말을 잃었죠. 변명을 시도했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습니다. 집안 가구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어요. 다음 날 지연은 정호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들켰다는 거였어요. 아내가 모든 걸 알아버렸다고 했죠. 지연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지만 정호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어요. 지연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혹시 민수도 알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남편은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민수는 회사를 조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연을 기다렸어요. 6시쯤 지연이 하준이와 함께 돌아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지연은 소파에 앉아 있는 민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민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고 했어요.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민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하준이를 방으로 보낸 후 지연은 민수 앞에 섰어요. 민수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펼쳐보라고 했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자신과 정호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모두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지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지연을 내려다봤죠. 얼마나 오래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용서해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민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끝났다고 했죠. 양육권도 자신이 가져갈 거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하준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지연을 보는 민수의 눈빛에는 사랑이 아닌 혐오만 남아 있었어요. 민수는 당장 집을 나가라고 했죠. 지연은 울며 애원했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연은 짐을 싸야 했습니다. 하준이는 엄마가 왜 우는지 몰라 불안해했어요. 지연은 하준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민수는 하준이를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엄마를 볼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지연은 그날 밤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죠. 그저 방에 들어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에게 법원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민수가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였어요. 정호의 아내도 같은 날 소송을 제기했죠. 두 가정이 동시에 법정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이혼 소송은 석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는 지연과 정호의 불륜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위치 추적, 기록, 메시지 내용, 사설 탐정이 찍은 사진들까지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죠. 지연의 변호사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호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모두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명백한 유책 배우자로 판단했어요. 양육권 심리 과정은 지연에게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수 측은 지연이 육아를 방기하고 불륜에 빠졌다고 주장했어요. 하준이를 유치원에 맡긴 채 오후 내내 정호와 만났던 기록들이 제출되었죠. 지연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준이와의 면담도 이루어졌습니다. 6살 아이는 법정의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만
엄마가 자주 집을 비웠다는 것, 아빠가 주말에 자신과 더 많이 놀아줬다는 것, 그런 사실들을 순진하게 이야기했죠.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지연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어요. 정호도 자신의 아내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양육권은 민수에게 단독으로 주어졌습니다. 지연은 한 달에 2번 하준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만 받았어요. 판결문을 받아든 지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남편도 아들도 집도 모두 사라졌죠.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린 겁니다. 지연은 법정을 나서며 비틀거렸어요. 정호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아내는 이혼 후 딸 유나를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정호는 서울에 혼자 남았죠.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져 눈총을 받았습니다. 결국 정호는 몇 달 후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지연과 정호는 판결 이후에도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위로하며 이 모든 게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죠. 두 사람 모두 상대를 볼 때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이 떠올랐으니까요. 결국 지연과 정호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토록 뜨겁게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감정은 죄책감과 후회로 변해 있었어요. 체육대회에서 시작된 인연은 두 가정을 파괴하고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친정에서 지내며 작은 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위자료를 갚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부모님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한 달에 2번 하준이를 만나는 날이 지연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항상 어색했어요. 하준이는 엄마를 점점 멀게 느끼는 것 같았죠. 민수가 새로운 엄마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준이가 말했을 때 지연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예전에 자주 가던 유치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체육대회가 열렸던 운동장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지연은 그날을 떠올렸죠. 정우와 처음 만났던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그날 정우에게 말을 걸지 않았더라면, 만약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첫 만남을 거절했더라면, 그랬다면 지금도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하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아들과 공원에 나가 축구를 하고 자전거를 탔어요. 평일에는 일찍 퇴근해서 하준이와 저녁을 함께 먹었죠. 예전에는 회사 일에만 매달렸지만 이제는 아들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하준이는 처음엔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빠와의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민수는 아들에게 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다만 엄마도 하준이를 사랑한다는 말만 가끔 해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신중하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죠. 하준이와도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지연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가끔 마트에서 비슷한 또래 주부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은 남편과 함께 장을 보고 아이들과 웃으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지연이 잃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연은 우연히 정호를 마주쳤습니다. 서울 시내 한 카페 앞에서였어요. 정호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두 사람은 어색하게 눈인사만 나눴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체육대회에서 시작된 설렘이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는지 적었어요. 한순간의 외로움이 평생의 후회로 남았다고 썼습니다.
다시는 그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받아들였죠. 민수는 하준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평범한 가족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생각했죠.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육대회가 열렸던 그날은 두 가정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설렘은 순간이었지만 그 대가는 평생이었죠. 지연은 매일 후회하며 살았고 민수는 다시는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준이는 엄마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며 자랐어요.